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이런 소프트웨어 직종 프리랜서나 혹은 소프트웨어 직종 사업자 중에 누군가가 자본이 없지만 사업력이 있어서 나에게 지분을 주는 대가로 약간의 돈만 주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 같이 동업을 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영상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트 메이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새해에 맞게 작년에 했던 일과 성과, 그리고 실패한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 이번 연도에 뭘 더 열심히 해서 어떤 걸 더 갖춰서 좀 더 발전적이고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년에 제가 했던 일들 중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제가 그 1년 동안 진행했던 대략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저는 법인을 개설하였습니다. 법인으로 개설하고 가장 달라진 점은 부가세를 1년에 4번 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업 매입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세를 1년에 4번 내다 보니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살짝 있었습니다. 인건비는 부가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인이 이번 연도에 가장 크게 느낀 저희 배난점이었고요. 저희 사업의 매출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는 비즈니스는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저의 시간을 그 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제 손이 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아무리 많이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두 개의 업체와 정기 계약을 해서 그 두 개의 업체의 일을 대부분으로 하여 한 개의 업체는 서비스를 진행했고, 나머지 한 개의 업체는 투자 문제로 결렬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 건당 매출은 줄더라도 시스템화를 시킬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 때문에 업체와 정기 계약을 해서 지분을 받고 플랫폼을 서비스해주는 그런 계약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일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출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도 시스템화를 시키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시스템화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음식점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제조업을 했었다면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에게 일을 시키면 됐지만, 저는 그런 쪽의 일은 이미 해봤고 취향에 맞지 않고 앞으로 먼 미래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접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먹고 살 정도의 돈과 여유롭게 여행도 어느 정도 다니고 연애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을 했고요. 물론 그 여유롭다는 것이 시간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두 업체와 지분에 관련된 계약을 하다 보니 일하는 양에 비해 즉각적인 매출이 보이지 않아 그것에 대한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뢰자 입장에서는 지분을 네가 가져가는데 내가 지금 자본이 마땅치 않으니 돈을 벌면 나눠 갖자, 동업을 하자, 이런 개념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쯤 투자를 받아서 나의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투자를 못 받고 있냐, 왜 투자를 안 받느냐, 이런 위치에서 놓이게 된 거죠.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고 마케팅이나 투자 유치를 하여 투자를 받고 자본을 빵빵하게 만든 뒤에 직원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서비스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 서비스를 헐값에 투자받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이 서비스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 사용자들이 불만이 많고, 아, 이 서비스는 별로네 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이 의뢰자는 저한테 많은 것들 더 요구합니다.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 부분 수정하고 저 부분 보완해야 된다. 제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받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꽤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 1년보다 좀 더 된 기간 동안 조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이런 소프트웨어 직종 프리랜서나 혹은 소프트웨어 직종 사업자 중에 누군가가 자본이 없지만 사업력이 있어서 나에게 지분을 주는 대가로 약간의 돈만 주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 같이 동업을 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영상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해에 제가 어떤 일들을 할지에 대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관련된 이야기고요. 당연하죠? 두 번째는 언어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을 글로벌하게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추가로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업입니다. 저는 작년에 2개의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2개의 업체 중 1개가 투자를 받지 못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개의 기업과 정기적인 연락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제가 받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저만의 플랫폼을 지금 운영 중인데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루에 100명 남짓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은 뭐 한 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 플랫폼을 점점점 키워서 제가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저는 아마 은퇴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외주 사업이죠. 후몽에 제 외주 사업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작년에 관리하지 않아서 서비스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정지 받은 걸 이제 다시 오픈을 하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외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돼서 꽤 많은 의뢰도 받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넓게 하고 법인 사업에 마땅한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언어.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언어민들이 말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한 방식은 오로지 수능을 위한 공부였을 뿐이고 토익, 토플 정도의 수준이었지 실제로 영화를 보거나 하면 이상한 말을 할 때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주 노출시켜 공부하고 제 걸로 습득시키면서 나중에 제가 해외 사람과 영어권 사람과 비즈니스를 할 때 문제없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국어와 베트남어도 공부 중인데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중국엔 사업성이 많은 아이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제품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교적 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그런 중국에서 열린 제작회에 참석하고 설명을 듣고 거기에 있는 판매자와 계약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 또한 영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울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에 가장 활발한 관광지고 또한 나라가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발리 같은 곳이야 신혼여행으로 자주 가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은퇴자들이 평생을 살기 위해 베트남으로 이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구수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활발하죠. 저는 그런 점을 베트남에 여행 갔다 왔을 때 파악을 했고 그때 생각이 든 게 베트남어를 할 수 있다면 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국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뿌릴 때 그 대상 중 하나가 베트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번 연도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조금 진지하게 공부할 생각이며 그것을 제 비즈니스에 녹여서 어떤 식으로 제 비즈니스가 발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 사업을 글로벌화 시키기 위한 작업인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페이지들을 각각 해외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해외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나라의 언어가 표출이 되는 저희 모든 비즈니스 페이지에 그런 기능을 넣으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노가다가 필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시간만 있으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새해에는 돈을 얼마 모으겠다, 새해에는 효도하겠다, 새해에는 꼭 여자친구를 만들겠다, 새해에는 꼭 남자친구를 만들겠다, 새해에는 결혼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것들에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제 할 일을 잘하면 알아서 잘 되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갖고 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획을 짜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의 경험을 얘기하고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제 다짐을 여러분들께 약속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저 같은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짤까 이런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사업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실패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길은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2026년 1월 1일인데요. 작년을 아쉽게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풍족하게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번 연도도 누군가는 정말 풍족하게 보낼 수 있고 누군가는 아쉽게 보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꾸준함인데요. 그 꾸준함만 잘 유지하고 하루하루 쌓아가신다면 반드시 1년, 2년 내에 그 성과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트 메이커였습니다.